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오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10강이죠. 오늘은 인터넷의 공론장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문제가 오히려 그 기존의 그런 어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거꾸로 다루어져서 그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인터넷의 공론장, 어떠한 내용 다루게 될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공론장이란 어떠한 개념이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론장의 개념. 그리고 이제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공론장적 특성, 또 시민 저널리즘의 공론장적 특성, 또 블로그,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가 각각 이 공론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또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아고라라는 장소였습니다. 아고라라는 곳은 이 고대 그리스에서 그 도시 중앙에 광장을 구축해서 민회, 재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작은 시장이 또 세워지기도 했고요. 또 사교와 같은 그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던 공간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정치적인 광장 그리고 또 시장을 겸한 좀 독특한 그런 역할을 한 곳이고요. 이 둘레에는 기둥, 벽, 또 이 관청, 신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일반 시민들이 그 공적 공간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지닌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아고라 이제 이미지 이제 몇 개를 보시면 이렇게 이 건물로 둘러싸이고 그 기둥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광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열린 공간이 아니라 어떠한 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광장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제 그 아테네에 가보면 이런 그 옛날에 광장의 역할을 하던 곳들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어쨌건 이러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여러 가지 재판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도 나누고 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이제 시장도 이제 서서 이제 그 상인들이 작은 상점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를 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 아고라라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그 그리스의 아고라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었는지 약간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주 그냥 자유롭게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가는 어떤 합의에 이르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이제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public sphere 또는 이 public realm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현대에 적용을 시킵니다. 이 공론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모여서 아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론장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것은 1960년대 유명한 그 사회학자 하버마스에 의해서 제기됐었습니다. 이 하버마스의
에게 이 그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어떤 그 과거와 그 좀 단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 새로운 집단적 주체들,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가들이 그 의견을 나누고 어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얘기하고 서로 얘기를 다 들은 후에 그 모든 시민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이 사적 공간 그리고 이 공적인 지배 영역을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적 영역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뭐 서로 뭐 그 상행위를 하기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고요. 공적 영역에서는 어떤 그 국가라든지 그 궁정 귀족 사회에서는 그 궁정 사회에서 이 위에서부터 딱 이렇게 내려 보내는 그런 어떤 그 의견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침이나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론장에서는 이 시민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 공적인 영역으로 부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이건 문화적이건 이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서로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면서 서로 이러한 이슈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 공론장의 특성은 일단은 평등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없어야 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다원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토론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주제도 다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합리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편적인 규범 그리고 합리적인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의 얘기 안 듣고 막 자기 주장만 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그 의견을 존중을 해가면서 또 자기 의견을 또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합의에 이르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공론장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논의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소통적인 그런 공간이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민주주의의 꽃. 그런데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참여 민주주의 또는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그러니까 서로 충분한 토론을 한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숙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대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어떤 화두였었다면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이 참여민주주의 또는 수구민주주의 또 심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충분히 심의가 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이제 대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의민주주의도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이죠. 그래서 뭐 안정과 질서가 있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고 또 이 정부가 이 대중을 향해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다 의견 수렴을 못하니까 그냥 대표를 뽑아서 하는 그런 민주주의다. 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수직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기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이 시민 중심의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됩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통치자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합의체가, 여러 주체가 서로 합의를 하면서
서로의 그런 어떤 그 입장이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그 합의에 이르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런 어떤 그 사회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집단적 그 통치 메커니즘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와 대중이 아니라 정부와 다중, 이 멀티튜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소위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중요하게 대도 되고요. 그래서 이 허브가 이 통치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허브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또 이제 단점은 서로 간의 그런 어떤 그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없을 경우에는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인터넷이 이런 이 수기 민주주의 시대, 웹 입점형 시대에 그 어떤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수구의적인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기적인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 수기적 관용을 일단은 어떤 형식적인 속성에 있어서 볼 수 있고 또 내용적인 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지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이것을 서로 대우를 해주면서 이 차이를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 그 차이를 될 수 있으면 좀 좁혀가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소통적인 태도인 것이고요. 또 이 소통적인 관여라는 것은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 한 사람 대표로 나가서 당신이 하시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소통에 참여를 하는 그런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그럼 인터넷의 공론장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수기적인 관용의 내용적인 속성을 이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수기적인 관용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 하는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그런 어떤 자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도 내 의견을 얘기하고 그쪽도 그쪽 의견을 얘기하고 또 의견이 여러 개 있으면 다 모든 사람이 다 각각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어떤 그 관찰을 하고 총체적인 고찰을 통해서 뭐 비교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렴이 있어야 된다. 교환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당신의 의견과 나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장의 차이로 이제 끝난다가 아니라 최대 한도로 이 존중을 하고 하면서 이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런 점은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또 이거를 생각하면 내 입장을 보면 또 이런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렴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 공론장의 기능 또 의사소통 결정 과정을 보면 일단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 정보를 이제 선택을 하거나 또 의견을 제시를 하는 그런 그 경우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되고 또 서로 존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의견을 이제 종합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뱉고 막 욕을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참 나쁘다 그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좀 비합리적입니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보의 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정보를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수렴된 이제 그 어떤 의견이 있으면, 합의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책으로 결정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최종적인 행위로 옮기고 법으로 만들든지, 뭐 서로 어떤 뭐 파업을 하다가 파업을 풀든지 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런 공론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능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의 공론장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 그 공론장 기능을 한다라고 주목을 받았던 공간이죠. 뭐 게시판이나 그런 어떤 그 기사에 대한 뭐 댓글이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그 누구든지 그 란에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는 그런 인터넷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 문화적인 그런 그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공중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많은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 인터넷 게시판은 그럼 과연 어떤 공론장적인 특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일단 익명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가명, 닉네임을 이제 사용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꼭 자기 이름을 나타나게 하지 않더라도,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실명제가 돼서 뭐 또 추적해 들어가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실명이 드러나게 돼 있지만, 어쨌건 일단 게시판, 그 장에서는 그 공간에서는 비교적 좀 평등한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 양방향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제에 있어서 다양성이나 이 다원성을 담보를 한다는 것이죠. 또 보편적인 규범, 그리고 이 합리적인 정당화 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합리성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특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그런 어떤 댓글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표출이 됐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사안이나 그 어떤 논의 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공론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공론장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했던 경우는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탄핵을 했을 때 그 탄핵 정국 시에 그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죠. 그 디지털 카메라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공간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좀 진보적이고 좀 사회 의식이 있는 그런 참여자들이 이제 가담을 하면서 여기에 DC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그 많은 그런 그 정치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었죠. DC 인사이드의 그 사장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 탄핵 전국 때 시민들이 뭐 그런 열심히 글을 이제 다른 곳으로 퍼나르기도 했고, 또 이런 그 풍자적인 그런 그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고 또 그 호소력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그런 영화들을 패러디해서 이런 그 패러디한 영화 포스터, 이 탄핵 전국 포스터들을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글쎄, 어느 정도 혹시 보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병렬 연결의 특징, 뭐 이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궁극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올린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공론장으로서 이 한계를 나타낸 그런 이제 사례를 우리가 또 이제 몇 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게시판의 경우에는 이 조금 전과 같이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촛불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공론장으로서의 한계를 많이 지닌다라고 하는 점이 더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이라든지 2000년도에 총선연대 게시판, 또 총선 2006년에 총선 관련 게시판, 그리고 2008년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 이 다음 아고라에서 이제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이 결과를 살펴보면은,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의 경우는 상호 이해보다는 그 근거 없는 정보, 또 추측, 그리고 논리성과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냥 소위 내뱉고 마는 그런 글들이 좀 비율이 많았다. 그리고 서로 상반된 거나 좀 자기 의견과 다른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을 받고 있고요. 또 토론의 주제도 다양하지가 않고 또 특정 정치 사안에 좀 집중된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총선연대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실은 올려진 글의 한 45%가 댓글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토론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 댓글의 경우에 어떤 그 논리적인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그 댓글 전체의 20%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선입견이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그 주장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어떤 진정한 합리적인 토론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006년에 이제 총선 관련한 게시판의 경우에는 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의견, 그 소수의 사람들이 좀 지배적으로 그 의견을 이끌고 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강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 2008년 그 소고기 수입 관련된 그 다음 아고라에서의 그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 기본적으로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아고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면서 제시된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양방향성, 또 뭐 사용 가능성, 뭐 접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개방적인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고기 관련된 그런 논의와 관련해서는 그 광우병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대통령이나 그 보수 언론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기 과정에서 필요한 그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은 그것이 또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이슈에 관련된 논의보다는 그 이슈 뒤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 사안과 관련된 논의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수 상위 200위의 글의 게시글들의 주제 분포를 보면 지금 보시듯이 그 광우병이나 그 FTA 관련 그 논의는 비교적 적었고요. 그 광고 불매라든지 그러니까 언론 매체라든지 또 이명박 정부, 정부와 관련된 것, 또 이 보수 언론에 관한 이런 내용에 관한 논의가 더 많이 조회가 됐고, 그런 것이 더 많이 유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주제 자체에 관한 논의는 좀 적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게시글들의 관용도를 또 이제 봤었습니다. 이 다른 여러 가지 사안도 많이 봤었는데, 어쨌건 상대방의 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용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으면 그건 관용이 없는 거죠. 당신이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이런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관용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건데요. 이 관용도가 높다. 굉장히 퍼센트가 작죠. 관용도가 없다. 뭐 적거나 없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아고라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정말 진정한 수기 민주주의의 기여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이 일기도 했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고라를 통해서 기존의 그런 어떤 주류 언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하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었다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말 진정한 공론장 역할을 하냐를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시판.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 사회 공론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인터넷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정치와 시선 문제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기도 하고 익명성에 기대어 왜곡된 정보가 남발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볼 때 비판적인 논의 과정, 즉 소기 과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댓글, 즉 게시글에 달린 답글과 꼬리글을 살펴보면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과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논리성, 그리고 의사결정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인식 같은 소위 수기 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도 여전히 인터넷 게시판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터넷 게시판을 공론장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과 격정을 쏟아내는 하나의 공간, 그리고 패를 가르고 서로를 비방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고, 따라서 수기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올바르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 즉 절차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지배적인 주류 언론들과 정부가 비판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적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기존 주류 언론들이 독점적으로 다루어왔고 해석해왔던 공적 주제들을 이제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논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게시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인터넷이 어떤 공론장으로서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여러 시민 저널리즘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민 저널리즘,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뉴스를, 이 저널리즘 사이트를 만들어서 뉴스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시민들이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내용을, 뉴스를 올리고 작성하고 올리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입니다. 이 시민 저널리즘의 특징을 보면 일반 시민을 이제 완벽하게 의사 결정을 가진 그런 어떤 주체로 본다. 그리고 이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을 모으기 위한 그런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을 제공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시민 저널리즘의 경우에는 정말 이 진정한 이 언론의 사회 책임,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사회를 감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을 이제 단순히 넘어서, 그래서 이 언론 활동의
일반 공중을 참여시킨, 그러니까 공중이라고 하면은 그 시티즌입니다. 매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 의식을 가진 그러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실 정치에 관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언론의 역할, 그냥 단순히 감시만을 하고 단순히 의견만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으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참여민주주의 또 수기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행동까지도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전에도 언급했었던 유명한 사이트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서 2000년도에 창간된 그 오마이뉴스가 있죠. 그거는 일반 시민의 기자화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그런 뉴스들, 그런 제목의 뉴스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그 여중생 사망 사건의 경우도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이슈를 반복적으로 제기를 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슈로 채택이 됐던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의 이런 그 쌍방향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 시민 저널리즘이 이런 그 공론장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저널리즘의 어떤 핵심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민들을 이 공론의 장에 끌어들여서 관심을 갖게 해서 토론을 하게 해서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에 반영이 되건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래서 새로운 그 민주주의가 그 실천될 수 있는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다. 그래서 이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민주화, 누구든지 참여 가능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 자기의 신념을 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성공 사례를 제시를 하고 또 이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 또는 일반 휴대폰이라도 이용을 해서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와 같은 그런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그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회성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그 인터넷 그런 어떤 쌍방향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 시민 저널리즘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민 저널리즘 사이트가 생긴다고 해서 꼭 이 시민 저널리즘이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참여를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시민 저널리즘의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요, 이 해외에서는 댄 길모의 We the Media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이 미디어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표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만든 사람은 그 미국 세너제 머큐리의 그 저명한 칼럼니스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시작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뉴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또 시민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이제 표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굉장히 폭넓은 기사들이 다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인터넷의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이 위키뉴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각 국에서 이런 위키뉴스 사이트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 뉴스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오마이뉴스가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널리즘,
사이트들이 꼭 우리가 언론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내용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일종의 저널리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있죠. 물론 자기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올려놓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회의 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도라 TV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시민 저널리즘적인 그런 역할을 이 현장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을 함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또 공론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블로그입니다. 자, 블로그. 뭐죠? 웹 로그의 준말이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그런 어떤 신상에 관한 얘기를 올려놓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블로그들이 어떤 그 전문 주제에 대해서 개인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심도 있는 그런 이슈를 올려놓음으로 해서 소위 파워 블로거들이 생겨났죠. 그런 블로그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1인 미디어로서 어느 정도의 또 공론장을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공론장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가 그야말로 이 1인 미디어로서 공론장의 역할을 제공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블로그를 방문을 하는 그런 그 연령대를 보면 이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령대별로 추적을 해봤는데요. 10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파워블로거들, 사이트들을 방문하는 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지만,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보면, 군 가산점 제도라든지, 뭐,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든지, 뭐, 간통죄를 합헌적인, 이제 그런, 조항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사형제도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파워 블로거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굉장히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올려놓음으로 해서 그 장에서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론장적인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 블로그 공간에서는 그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는 사람의 주제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오겠죠. 검색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견들이 집중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냥 블로그 공간에서는 그 댓글들이 막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악플적인 그냥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기분을 그냥 내뱉고 마는 그런 성격의 댓글들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용 또 관용의 태도가 다른 게시판에 비해서 더 많이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기적인 양태가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로그 공론장은 항상 같은 공간이 그런 어떤 공론장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관해서 검색을 하다가 그것에 관해서 쓴 블로그가 있으면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노마드적인, 그러니까 이동성, 역동성, 그런 이제 특성을 보인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파워 블로거들끼리 또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들을 유사 주제의 블로그들을 이제 모아놓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블로터닷컴의 경우에는 IT와 관련한 파워 블로거들의 글들을 모아놓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해외 사이트로서는 정말 최신 기기의 동향에 관한 이런 글들을 또 개인들이 올려놓는 것을 이제 모아놓는 기즈모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뭐 그 여성이 좋아할 만한 그런 주제들에 관해서 또 하는 그런 블로그를 모아놓은 사이트 등 이런 그 블로그들의 연합 사이트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좀 더 수기적인 그런 공론장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셜 미디어, 즉 이 스마트폰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과 의견을 교환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워낙 알고 있던 사람이건 알고 있지 않던 사람이건 간에 의견을 교환을 하는 그런 트위터나 미투데이 언급이 많이 됐었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일종의 공론장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0년 3월에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검색 사이트인 구글 사이트의 이용량을 넘어섰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런 인터넷의 공론장적인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소셜 미디어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그 이동성까지 가미되면서 2010년 1월에 그 폭설이 왔을 때 그야말로 실시간 뉴스, 기존의 뉴스보다도 훨씬 더 그 쓸모 있는 유용한 그런 뉴스를 그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0년 그 4월에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저지의 한 학생이 뉴저지의 교육 예산이 삭감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대규모 이런 시위를 계획을 해서 실현에 옮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만큼 이 소셜미디어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신뢰 바탕을 둔 그런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그런 어떤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게시판, 또 시민 저널리즘, 또 블로그, 소셜 미디어 여러 가지 인터넷이 그 공론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도시 중앙에 구축된 광장으로 민회나 재판, 상업, 사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아고라는 일반인들 간의 공적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는 평등함이 있으며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는 다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론장은 시민 저널리즘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시민 저널리즘은 언론인들이 시민을 뉴스거리나 구경꾼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잠시적 참여자로 여기는 것이며 또한 문제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시민 저널리즘은 단순히 악화되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들 간의 토론 환경을 만들고자 하며 공공의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성공 사례가 제시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 저널리즘 못지않게 개인 블로그 또한 공론장적 특성을 지닙니다. 블로그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견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며 수용과 교환, 수렴 등의 의사소통적 관용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블로그 공간에서는 수기적 소통 양태가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공론장은 이동성, 역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